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3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이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다고 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보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힘든 목요일이었는데 저랑 그냥 간략하게 미국 증시 대비 좀 해보고 좋은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계속해서 지난밤까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이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점검들을 좀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반도체를 이제부터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전체를 좀 주목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정 전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미국 증시 지난밤 흐름 전체적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이 전개된 하루였습니다.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이 전개됐다 라기보다는 사실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모멘텀이 강하게 계속해서 작동한 하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에서 보면요, 2024년 하반기에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은 아직까지 특별한 상승 전환이 없는 상태인데요. 올 초부터 사실 며칠 안 됐는데 이 올 초부터 상승한 이 하드웨어 중심의 상승이 더 큰 하루였습니다. 제가 미국 증시를 보면서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냥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랠리 가능성이 증대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키는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닐지의 키는 반도체가 쥐고 있는 것 같다. 요것이었습니다.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충분히 상승 개연성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스닥이 정말 실제로 랠리를 보이면서 뭐 엄청난 상승으로 다시 재전환되려면 이거는 반도체 랠리 여부와 맞물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스타게이트 이펙트, 두 번째는 테슬라, 팔란티어는 아직, 세 번째는 경기민감주도 아직, 요 세 단어로 단어는 아니겠군요. 세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타게이트 이펙트가 계속해서 이어진 거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의 주가가 엄청 강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현재 시간에 거래되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주가인데요. 10% 상승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5%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으로 보더라도 이제 결국 그 스타게이트의 당사자 이러면은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라클은 그 전날 상승한 거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더 있었었고, 오픈 AI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잖아요. 그동안 빅테크 중에서 가장 부진했던, 애플을 제외하면 가장 부진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상승세가 있으면서 실질적인 장을 이끌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라클, 오픈 AI, 소프트뱅크, 이 모두 회사가 다 이게 돈을 지르는 주체거든요. 그죠? 얘네들이 돈을 지르서 어떤 다른 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게 우선적인 걸 텐데, 돈을 지르는 주체인데 뭐 이렇게 주가 꼭 이렇게 강하게 뜰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돈을 지르고 AI 인프라를 짓는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가 구조가 좋을 거고, 그래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시장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결국은 기대대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하드웨어에서 그동안 아리스타 네트워크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보면 그랬죠. 이 주식이 굉장히 착한 주식이죠. 네, 이렇게 크게 등락도 없이 이렇게 완만하게 꾸준하게 얌전하게 올라서 되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주식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이런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야, 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력기구도 또 하드웨어니까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젯밤 같은 경우에 보면 GE 베르노바의 실적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GE 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는 실적 수준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좀 낮은 수준이었어요. 약간 미스했다, 예상치보다 좀 모질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주식 같았으면 난리 났겠죠. 급락했을 겁니다. 근데 스타게이트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고가 갱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GE 베르노바가 계속해서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이튼
코퍼레이션도 결국은 강한 상승 전환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버티브 홀딩스도 이렇게 고가 갱신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뭐 음선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피크아웃처럼 단기, 물론 초단기에 하루 이틀은 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반도체를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부진 반도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C, 램리서치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램리서치, KLAC 다 보시면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흐름이긴 했지만 상승 탄력이 더 강화되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상승 추세가 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보면 그냥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상단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그래도 이 박스권이죠. 결국 박스권의 상단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브로드컴은 별로 안 셌습니다만, 거기에 그동안 저는 핵심 반도체였지만 주가가 너무 안 움직여서 아유 내가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ARM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직전 고점까지 빠르게 와버렸습니다. 요런 흐름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박스권의 상단을 이렇게 살짝 일단은 상향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지수의 형태로 보면은 이 상단 돌파 형태가 아직까지 그렇게 강력한 수준, 정말 대단한 롱사인이 나왔다, 이렇게 볼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관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랠리로 전환될 경우에는 사실은 증시에 진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사실 하반기에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상승을 상실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다른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대 강도가 높긴 했지만 절대적인 상대 강도가 상반기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올해 다시 상반기에 만약 이 반도체 지수가 여기서부터 랠리 형태로 전개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스닥의 상대 강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거는 정답이라기보다는 한 명의 의견이기는 한데요. 딱 제목에서도 야, 이 500빌리언 US 달러는 생각 까먹어라, 포겟해라, 오히려 이거 핵심은 에너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게 사실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정부가 이제 중심이 돼서 여러 기업들이 돈을 내서 만드는 조인트 벤처인 건데, 이거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도 이제 한마디를 했잖아요. 이제 한마디를 했을 때 특히 강조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에너지 부분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기사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 AI 데이터 센터로의 원활한 전력 공급, 이게 정부가 해야 되는 핵심이다 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이게 보면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정부는 전력을 AI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이거는 뉴클리어 에너지나 화석 에너지나 상관없다. 이게 이제 결국 계속 제가 결국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트럼프가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러니 오히려 여기에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건데요. 저도 사실은 일정 부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규모가 굉장히 큰 거는 맞습니다만, 이거는 기존에도 계속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인프라 투자를 해 왔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여기에 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전력과 조금 연결해 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그래서 SMR 관련주들도 여전히 흐름이 견조한 모습인 것 같아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보시는 것처럼 고가 갱신이고, 그 다음에 탈렌 에너지, 이게 굉장히 높지 않은 변동성을 가지고 되게 이제 잘 오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 탈렌 에너지도 이렇게 고가 갱신의 모습입니다. 이 SMR에 대해서도 또 이제
약간은 시니컬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아직 상업화가 된 기술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랑 이걸 하기로 했다, 누구랑 이걸 하기로 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시니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의 상황은, 현재 올해 2025년은 버블의 시대다. 버블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직까지는 상업화가 되지 않은 SMR이지만 그래도 상업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다른 어떤 섹터보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주도주군들 중에 하드웨어 쪽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주도주군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직접된 관련주, 뭐 오라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직접적인 관련주하고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증시 상승이 나타났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근데 테슬라, 팔란티어는 아직 뭐 이런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나 팔란티어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그죠? 하반기에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인 주식이 뭘까? 이렇게 보면 주도주군에서 결국은 테슬라, 팔란티어이겠죠.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은 테슬라는 이렇게 소폭 약세였던 것 같고요. 네, 팔란티어는 그래도 5% 정도의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란티어가 상승이고 테슬라는 약세였지만 해석은 다 유사한 형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1년의 상승 추세에 대한 상승 종류의 변곡점이 발생한 이후에 아직까지 어제까지 모든 흐름은 테슬라나 팔란티어나 모두 다 정체로 전환된 국면, 그 국면을 넘어서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팔란티어 하나만 놓고 보면 일단 뭐 V자로 오르고 있죠. V자로 이렇게 작게 보면 V자로 오르고 있고 단기의 반등폭이 뭐 65불에서 76불까지 딱 올라왔으니까 뭐 반등폭이 작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추세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롱사인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인 것 같고요.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대충 한 65불을 저점으로 해서 안정조정 레벨이 정해진 것 같고 65불 레벨로 저점 안정조정의 레벨이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그동안의 주가 상승폭을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레벨인 거잖아요. 굉장히 높은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정 레벨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완만하다는 것을 역으로 또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빠졌고 팔란티어는 올랐지만 두 개는 다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슬라, 팔란티어와 마찬가지로 아마존을 제외한, 아마존은 살포시 이렇게 이제 고가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머지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알파벳도 아직은 이 박스권 내의 흐름, 안정 조정 레벨을 넘어서지 않는 모습인 것 같고, 메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고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필살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CES 관심 없으시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제부터 CES가 관심이 있거든요. CES라는 거에 대해서 CES 나올 때 막 뉴스로 나오고 막 이게 막 대단한 핫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때만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그리고 이제 관심을 놔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오히려 보면 좀 롱텀에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갔다 오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CES 관련한 레포트들이 길게 두껍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탐독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탐독하면서 이상하게 이 빅테크 중에서 이 알파벳이 자꾸 눈에 걸리더라고요. 얘가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이게 엣지형 AI, 피지컬 AI로 갔을 때, 대부분의, 제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엔비디아, 테슬라로 이렇게 귀결됩니다. 근데 저는, 의외로, 이 엣지형 AI, 피지컬 AI에서 알파벳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제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암튼 앞서 봤던 하드웨어를 뺀 나머지 주도주구는, 특히 핵심 주도주구는 전반적으로 상승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상승 전환까지는 나오지 않은 어제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이제 경기 민감주는 아직, 이런 말인데요. 지난 밤에 보면 또 다시 이제 매크로 쪽 이야기를 해보면 달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그렇고 그냥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단 달러도 그렇고 장기물 금리도 그렇고 이렇게 변곡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장기물 금리인데요. 뭐 다 변곡점이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변곡점이 유지된 수준에서 그냥 반등이 있었다. 이 정도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하게 달러나 금리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는 전반적으로 사실 상대적 약세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러셀 2000 지수인데, 보면은 장기 금리가 빠르게 변곡점을 형성할 때 요 기간 동안 상대적 절대적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이 경기 민감주들이. 근데 그 흐름이 추가적으로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러셀 2000 지수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 결국은 추세적으로 볼 때 강세 종목군은 그냥 금융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걸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취임 첫날 사실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래도 그냥 국가에너지 비상사태, 물론 관세도 있지만 국가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이런 거 아닌가요? 그죠? 화석에너지의 생산 규제의 제거, 뭐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벤처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LNG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IPO를 준비했어요. 똑똑한 거죠.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IPO를 준비를 하면 공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딱 생각을 해서 IB가 되게 똘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IPO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IPO의 공모가 밴드가 취임하고 나서 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가 밴드가 40불에서 46불에서 23불에서 27불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벤처 글로벌이라는 회사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티커는 LNG로 제가 이제 작년 상반기 때 좀 많이 보여드렸던 주식인데, 쉐니얼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똑같이 LNG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벤처 글로벌의 공모가가 낮았다, 대폭 낮아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주식도 일단은 셀 사인으로 보이죠. 네, 추세적인 전환을 알려주는 그런 셀 사인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막 에너지주 관심 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전까지 퍼포먼스가 좋았다가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뉴스상으로는 뭐 화석 에너지 생산 규제 철폐 뭐 이런 게 핵심 이슈일 수 있겠지만, 정작 증시는 이거를 그냥 재료 노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이거의 투자 아이디어를 꺼내서 화석에너지 관련한 주식들을 또 추천하시기도 하고, 그런 게 조금 보여서 이거 좀 조심할 필요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그런 기우가 들어서,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경기 민감주 영역은 특별하게 긍정적인 변화는 없이 여전히 은행만 상승 추세인 상황에서 마무리를 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일단 확실히 미국 시장은 12월 이후에 이제 조정이었잖아요. 조정을 거치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막 하드웨어 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된 건가요? 결국 시장의 중심이 바뀌는 듯한 동향이 보이죠. 그래서 시장의 상승 전환 개연성이 일정 정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종목의 그 안에 중심이 뭐 테슬라나 팔란티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즉 하반기의 강세 종목군이 아니라, 사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하드웨어 섹터들 있잖아요. 제가 쭉 보여드렸던 섹터. 여기서 반도체 섹터를 딱 제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시총 비중이 안 커요. 네. 물론 정말 대단히 큰 회사들이긴 합니다만, 시총 비중이 그냥 M7, 그 다음에 테슬라, 팔란티어, 이만큼의 사이즈가 안 나와요. 하드웨어 주식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까지 상승으로 본격적인 전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도체를 제외한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시장을 이끌고, 나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지수로 보면은 이제 박스권
상단을 살짝 돌파했잖아요. 근데 뭐 당장 오늘 밤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돌파하면서 랠리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결국은 증시가 본격적인 재상승 상황이냐,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아니면 재상승 상황보다는 다시 여전히 좀 완만한 상승 혹은 정체 구간의 연장 뭐 이렇게 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 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랠리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다만 이게 진짜 시장을 이끌려면 결국은 핵심은 반도체에 달려 있는 것 같다. 반도체가 상승 전환을 하는 흐름을 보여줄지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체크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특별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또 혹시 뭐 이게 금리를 위로 튀는 모멘텀 작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니까 제가 많은 종목들을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 밤에는 GE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GE였어요. 근데 GE였다가 지금 이 회사 티커가 GE잖아요. 이 회사가 이제 GE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하고 GE 베르노바라는 회사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솔직히 뭐 시장에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줄 만한 회사는 아닌데, 이 회사의 실적 발표도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다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정말 반도체가 상승 전환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여기서 이 박스권을 진짜 제대로 뚫고 상승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사실 엔비디아도 올라야 되고 브로드컴도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도 따로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시총의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 상승이 완성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낙관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첫날의 상승치고는 조금 약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관하기는 어렵고, 오늘부터 또 오늘 밤에 당장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쪽의 동향을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체크포인트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망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어저께 저녁 방송은 글로벌 투자의 정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하지만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시황을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5% 정도 더 증액하자는 말씀을 미리 낸 상황인데요.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뭐 더 진행시켜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뭐 추가적인 5%를 증액시키는 작업을 하더라도 저는 그게 크게 잘못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저께 산 것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5% 정도 추가 대응을 더 필요하다. 최근에 우리 계속해서 하드웨어 쪽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씩 증가시켜 왔죠.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주식 비중은 75에서 80% 정도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하드웨어. 근데 이 하드웨어에는 반도체도 포함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 쪽으로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쌓아놓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랠리를 보이면 여기를 더 마지막으로 증액시키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2월 달에 안정조정이었잖아요. 그죠? 12월 달에 안정조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안정조정인 걸 알고 다시 대상승할 것 같아 보이니까 요새 굳이 주식을 팔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을 안 팔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막 하드웨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했어야 될까요?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안 팔아도 되는 걸 막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팔았나요? 네, 경기 민감주를 팔았었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팔아놨고,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 경기 민감주를 팔아서 최근에 이거를 하드웨어로 옮기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걸리고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일 때요, 시장의 내부 흐름이 바뀔 때도 있고, 지금처럼 지금 완전히 확실히 바뀐 건 아니지만 또 안 바뀔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정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조절하면 위험관리도 위험관리지만 또 포트폴리오의 기회비용 상실 위험관리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야, 이건 너무 기관 투자가의 마인드 아니야? 야, 주식 우리 개인은 몰빵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이야기, 저의 가이드라인 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요, 제가 이제 1년여 넘게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은 크게 뭐 물론 단기적으로야 뭐 제가 뭐 죄송합니다, 뭐 힘듭니다,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린 적이 있지만, 크게 미스 없이 우리는 시장을 잘 대응하고 있다, 컨셉으로도 방향으로도 저는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사실 목소리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엄청 감기가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하는데 막 콧물 막 줄줄 나고 그러거든요. 감기 들면 머리가 멍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잘 안 돌아서 되도록이면 늘 제가 이제 글로 쓰는 시황에 집중을 해서 방송을 오늘도 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기 유행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어저께 그 스튜디오에 촬영하러 갈 때 왜 마스크를 안 하고 갔는지 지금도 엄청 후회주게 있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